아는 기자하자 사회일부 최주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꽤 있어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최초 신고 접수 받은 뒤 17시간에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신고가 접수된 거는 지난 28일 밤 8시 58분. 이 신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112 신고였습니다. 첫 신고는요, 17시간 전,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 3시 39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왜라는 한마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 9분 만에 현장 도착을 했지만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 9분 만이니까 출동은 일단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출동한 이후에 뭘 했습니까? 일단은 1차 신고가 이루어진 이 유력한 주소, 그러니까 통신사 기지국 위치값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또 첫 출동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15분 안팎으로 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나 혹은 통신사 가입 주소지를 특정해서 추가 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지만 피해자를 찾거나 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지만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토대로 출동한 현장에서는 분주하게 수색을 하는 모습보다는 담배를 피우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채널A 취재의 경찰은 꺼져 있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35통의 전화와 2통의 문자를 보냈다라며 순찰차 한 대는 거점 건물을 그리고 다른 한 대는 창문을 열고 이동하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에 경기 광명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의 뒷짐 순찰이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도 경찰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적하는 이유가 또 이 최초 신고 당시에 경찰이 코드 1을 발령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랬던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은 이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따져서 대응도 5가지 안으로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두 차례 112 신고 모두 이번에는 코드 1을 부여했습니다. 보통 이 코드 1 이상일 때는요, 긴급 신고, 그러니까 다른 신고보다 급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자와 통화 중에 곧바로 출동 지시가 내려지는 이 코드 제로만큼은 아니지만 긴급하다라고 상황을 파악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신고가 왜 한마디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정확한 주소를 특정만 했으면 찾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려웠나 보죠.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통상 112 신고 접수를 받으면은 통신사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정밀한 추적이 가능한 GPS 그리고 와이파이 위치값을 토대로 위치를 특정합니다. 이번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았을 때 이 3가지 위치값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값만 확보를 했습니다. 3가지 중 기지국 위치값이 가장 정확도가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은 이 찾아야 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의 GPS나 와이파이 기능을 꺼두었다고 해도 강제로 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강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기기였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신고 내용을 쫓아서 그것도 새벽 시간에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 출동을 했던 만큼 단서도 부족하고 대응 여력도 한계가 많았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주현 기자였습니다.